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70만원입니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조금 잃었다가 다시 뒤에 만회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번전됐고요. 개인적으로 보는 시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그 미정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지지자들이 바이든 취임식 때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극렬한 저항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바이든 취임식이 20일인데요. 오늘이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더라도 아마 취임식 하는 날 이때쯤 하지 싶습니다. 예상을 해보건데 만약 하더라도 지금 땡겨서 뭐 시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뭐 FBI, 경찰 이런 쪽에서 도로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혼란 같은 것은 적어도 1월 20일 다가오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악재는 정치적 혼란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보면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부분은 백신이 지금 계속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만 생각하면 되겠죠. 게임 체인저로 이제 백신이 전부 접종이 되면 코로나는 자동적으로 방어가 된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면 또 봄이 오고 하면 날이 좀 풀리면 코로나는 또 좀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그 봄에부터 여름으로 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식은 좀 미래를 보고 가는 투자기 때문에 봄이 오면 코로나는 줄어든다. 그래서 코로나 악재는 무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미정시도 반등할 타이밍이 된 것 같고 국내 정시도 항상 불안하게 봤는데요. 적어도 내일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제 입에서 상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거의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그 미국 대통령 당선 바이든 당선인으로 확정되고 나서 그때가 대강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여기쯤이었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신있게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개인들의 매수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시장을 다 방어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물량을 다 받아줘 버리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그 기관들이 엄청난 매도를 했었는데요. 거래소 지수로 봤을 때 그건 한 3일 동안에 한 4조, 5조, 한 6조 기관이 한 6조 정도를 던졌는데 이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던질 물량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관이 던지는 게 어제 그 제가 궁금하다고 방송하고 나서 댓글에 한 분이 의견 주셨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펀드 같은 거 가입해 놓으니까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죠. 왜냐면 기관들이 계속 팔아버리기 때문에 펀드 뭐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생기는데 계속 몇 원만 치고 있으니까 수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펀드 환매해 갖고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이런 쪽으로 직접 투자로 전환하면서 펀드 환매를 하니까 기관은 어쩔 수 없죠. 그 펀드 관리하는 사람들이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뭐 아무리 전망이 좋고 하고 하더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으로 매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조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펀드가 환매되는 부분이 기관 매도로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돈이 다시 개인 쪽으로 해서 직접 투자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정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적어도 내일은 상승할 것 같다. 때에 따라서는 급등할 조짐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런데요.
외국인이 콜옵션을 지금 1300, 1400억 가까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물론 풋도 가지고 있지만 콜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억을 더 샀기 때문에 한 1500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콜을 지수를 급등시켜버리면 단기간에 콜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프리미엄 다 깎였기 때문에 뜨는 만큼 배수로 그냥 다 먹으니까 내일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갖고 지수를 급등시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살짝 될 정도로, 물론 급등시켰다고 해서 저는 나쁠 게 없지만 매도 친 사람들 개인들이 지금 그 콜 매도로 1500억이나 쳐놨는데 콜 매도 친 그 개인들이 이거 다 물어주려면 깡통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한, 내일은 스릴 있는 날이 아닐까. 그래서 내일은 좀 그 지수조차도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긴 하지만 이건 선물은 3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죠. 길게 봤을 때는 내려간다고 포지션을 잡고 3월달 되면 또 공매도가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내려가겠지 하고 그냥 보유를 하면 되는 거고, 만기만 안 오면 되죠. 근데 옵션은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 1400억, 오늘까지 하면 1500억을 매수를 쳐놨기 때문에 이거 급등해서 땡겨 올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혹시나 지수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까. 근데 만약 급등하면 콜옵션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땡긴 거기 때문에 뜰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옵션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일 지수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날은 1년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일이 그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중 특징주인데요.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시세가 워낙 지금 변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서요. 무슨 말이냐면 파워넥 같은 종목을 어제 괜찮다고 봤는데 이거 쭉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 확 내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로직스도 이거는 뭐 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급등하고 있다가 쭉 빠져버리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매수했던 게 JNK 히트 이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매수했던 종목 JNK 히트 이 종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7,590원, 7,550원 이렇게 해서 매수했습니다. 7,550원이니까 대충 JNK 히트 어분봉 9,590원이요. 9,590원이니까 대충 네. 자,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2파 또 오를 때 여기서 잡았는데요. 올라가길래 이제 오늘 괜찮겠다 싶어서, 근데 혹시나 싶어서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거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여기서 손절해도 대충 뭐 올라가서 먹고 밑에서 빠져서 손절했으니까 약간의 손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매수했던 이유는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조금 흥분했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뉴로스라는 종목이 중국의 무슨 어쩌고저쩌고 유상증자 이 뉴스를 해가지고 어제 급등했거든요. 근데 뉴로스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얘가 급등하니까 덩달아서 지금 수소차 관련주인 유니크 같은 종목, 예전에 같이 움직였던 수소차의 예전 대장주입니다. 유니크가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수소차에 해당하는 지금 몇 개 지워버렸는데 동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 GMB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수소차의 재료가 아니고 뉴로스라는 이 종목의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만 상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동화성도 이 종목 쫙 빼올리다가 이게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15% 정도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이걸 그대로 뒤로 다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아버려 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 좀 어려운 종목,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가기 좀 어렵고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하게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오늘 태경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좀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버렸고, 일신바이오도 꼬리 달고 뒤로 밀렸죠. 이런 식으로 꼬리가 지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내일의 관심 종목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인데요. 제가 매수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게 비비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네요. 중앙대학교 나왔는가 그런데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전부 다 이재명 관련주로 다 걸립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고 이건 진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급등했던 게 동신건설이잖아요. 점으로 그냥 하나 둘 셋 네 번 상한가 쳤습니다. 이 동신건설이 상한가 친 이유는 동신건설이 회사가 안동에 있답니다. 이재명 지사 고향이 안동이랍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선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있는 회사가 동신건설이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작으니까 상한가를 4번을 쳐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조정받았는데도 다시 또 올라서 지금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이 시간외에서도 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토탈소프트 여기도 아마 무슨 중앙된지 뭔지 해갖고 그 동문 뭐 이런 쪽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한가 올라 들어갔고요. 그 다음 오늘 들어간 게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제가 해놓은 것 중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동신건설부터 밑으로 쭉 해가지고 한네트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 중에 그냥 돌아가면서 상한가로 땡겨 올립니다. 근데 한번 땡겨 올리면 멀리 올라갑니다. 토탈소프트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한가 치고 조정받고 다시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듯이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프리엄스는 한번 꺾여버린 것 같으니까 이런 건 이제 버리면 되고요. TPC 글로벌도 제가 한번 상한가 먹고 팔았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시간에서 한 4.7% 정도 해서 내일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오늘 TLI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성 미생물도 어제 급등하길래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게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다른 건 안 움직이는데 얘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여기도 무슨 중앙대 동문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 중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다운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오리 관련한 종목인데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딱 모양 잡아놓고 1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나서 다시 딱 땡겨 올려놓고 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띄운다는 얘기죠. 그럼 쫙 땡겨 올리면 운 좋으면 상한가 아니면 꼬리 달고 쭉 빠지는 이런 둘 중에 하나. 단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AT세미콘 잘 보십시오.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다가요. 다시 시간에서 하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간에서 하한가면 10% 올라갔죠. 10% 올라간 가격으로 누군가가 샀는데 이게 10% 하락으로 끝나기 때문에 10% 상한가 때 들어온 사람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한가에서 멈췄기 때문에 매도 잔량이 지금 900만 주나 깔렸죠. 그럼 이 종목은 내일 10%보다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수없이 잘못 들어가면 한 30-40%쫙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 주더라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정다운은 이미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쪽은 포기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 지난번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포메탈.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은 안 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은 안 됐는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누르고 나서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밀어 올리면 길게 빼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메탈을 지금 100만원치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진 종목 선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TPC 글로벌 지난번 상한금 먹고 빠졌는데 이 종목도 조정받고 돌렸기 때문에 위로 땡겨 올리면 위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TPC 글로벌은 내일 노려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 파워로직스인데요. 이게 파워로직스가 현대차에서 폐배터리를 모아가지고 뭐 한다는 그 뉴스 나오고 나서 갭으로 떴다가 눌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충 흐름이 그렇습니다. 눌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 손절 다 시키고 양봉으로 돌리고 나면 위로 띄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돌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로직스도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올라가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이 종목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GS 리테일인데요. 오늘 보시면 BGF 리테일 CU 편의점입니다. BGF 리테일이 5% 가까이 올랐는데
GS 편의점, GS 리테일이 2.3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GS가 CU보다 낫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7월달인가 GS 홈쇼핑하고 GS 리테일이 합병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올해 한 7월달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면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S 길게 보는 관점으로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끝으로 이제 그 조리독감 관련해서 이 종목은 뭐 조리독감이 반응이 없긴 하지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잡았습니다. 이글베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우진비엔지는 자신이 없어서 70만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돼지열병 뜨면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요. 그래서 돼지열병이 지금 감염된 멧돼지가 점점 남쪽으로 남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정도쯤에 멧돼지가 발견되면 급등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일장이 좋아 보여서 비중을 조금 담았습니다. 풀배팅 다 하려고 그러다가 현금을 한 300만원 남겼습니다. 풀배팅 하지 않은 이유는 매일매일 그 강한 종목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할 때 강해 보이는 종목 쪽으로 그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런 뭐 TPC 글로벌 같은 종목,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시간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만 타면 아주 강하게 빼올릴 수 있는 그런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한 3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본전에 마감을 했고요. 내일장은 좀 좋아 보이는 강한 느낌을 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진 돈 풀배팅으로 7종목, 8종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댓글에 그 종목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주식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다 느낌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넵튠 오늘 좋게 올라왔죠. 그럼 내일쯤 되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조정받고 돌렸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요즘은 누르고 나서 돌리고 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일 이 종목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거꾸로 내려와 버리게 됐을 때 제 이야기 듣고 매수한 사람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거 급락이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뭐 지지선 이탈했으니까 안 좋아서 팔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세력들이 확 끊어버려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팔았는데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약거림도 못하는데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 댓글에 종목 그 추천 개념이 아니고 궁금한 종목이나 뭐 모든 종목 아무 종목이랑 관계없습니다. 댓글에다가 종목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쭉 등록해가지고 그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얼마에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 종목 4개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바빠서 잊어버렸는데요. 일단은 유안타 뭐 3호 스펙이라든가 뭐 무슨 스펙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계속 행보하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추측에 유동 물량이 작아서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 우선주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선주도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세력이 맘만 먹으면 급등시킬 수 있고 반대로 급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겁나서 안 들어갑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 종목만 매수를 합니다. 그래야 세력들 장난에 농간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요. 계속 그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바로 기회가 되면 매수하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